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프링 부트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제 기초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스프링 부트를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원래는 이제 요거 조건문 돌려가지고 우리가 JSP에서 뭐 케이스문 그러니까 스위치문 돌려가지고 뭐 각각의 요청마다 처리를 해줬죠, 그죠?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갭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매핑을 시키면 내가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런 메서드를 실행시키겠다. 자, 리스폰스 바디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요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를 어디에 반영을 해달라? 바디에 반영을 해달라.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반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디에 반응하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ASML이라는 게 ASML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상위 구조로 ASML이라는 이제 엘리먼트가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헤드라는 자식과 헤드라는 엘리먼트하고 그 다음에 바디라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바디라는 엘리먼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폰스 바디 해가지고 반응해서 그 나오는 결과물은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이 바디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디에 기록이 되는데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얘는 문장으로서 기록이 돼요. 문장이야. 그래서 이제 바디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출력한 그 결과물이 어디에 바디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는 내장 톰캣이 있습니다. 내장 톰캣이 있기 때문에 톰캣은 기본 포트가 8080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8080을 서버 포트를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혹시라도 8080이 충돌하면 그때는 이제 서버 포트를 바꾸시면 되는데 딱히 충돌이 안 된다 하면 그냥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080 해가지고 뭐 유저 홈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유저 홈, 유저 홈이 아니죠. 홈 뭐 인크리즈 하면 최초에는 0이죠. 그래서 F5 누르면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F5를 눌렀다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화면만 새로 고침하는 게 아니라 요 요청을 다시 발송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발송하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여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인크리즈 하면 카운트 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증가시켰죠. 근데 카운트가 증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요 카운트라는 변수를 전역적으로 뺐기 때문에 우리가 전역 변수로서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물인 거고, 자, 저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써볼 거예요. 자, 홈, 그 다음에 뭐 플러스라고 있다 해볼게요. 플러스. 자, 플러스라는 거는 내가 두 개의 숫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숫자를 더해주는 건데,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A는 10, 그 다음에 B는 20,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이건 딱 의미가 뭐예요? 내가 10과 20이라는 그 값을 파라미터 값으로 넘겼을 때 요 두 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나한테 그 결과물을 달라. 즉 결과는 30이라는 값을 나한테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게 10과 20이 정수여도 바디 리스폰스 바디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다 뭐냐면 문장 처리됩니다. 문장 처리돼요. 자,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물음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라미터와 파라미터 네임과 파라미터 밸류를 이제 받아오고 싶은데, 자,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받아올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썼던 거 기억나시죠? REQ라 했죠.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REQ 해가지고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겼던 거 기억나시죠? A 하면 얘가 알아서 그 밸류 값을 뽑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했죠? 네, 다 잊어버렸죠. 자, 이걸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RQ한테 부탁했잖아요. RQ한테 뭐 했어요? 그러니까 RQ한테 요 REQ get 파라미터라는 메서드를 따로 구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get int 파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A를 가져올 건데 없으면 0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내가 파라미터 네임을 가져올 건데 파라미터 네임을 정수화 해가지고 지금 그 밸류 값을 뭐 해라?
뽑아와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스프링부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걸 써도 되지만 요걸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스프링부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네임과 파라미터 밸류,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 밸류 네임과 일치되는 밸류를 뽑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해볼게 한번.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일단 아무런 수만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0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라고 쓰는 거죠. 플러스. 그 다음에 쇼 플러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 메서드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딱 했으면 무조건 만들고 나서 한번 결과를 보세요. 그러니까 더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쓴 메서드가 화면에 정상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물에 대한 출력을 일단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다? 여기다가 물음표 기준으로 A는 10, 그 다음에 B는 뭐 20 이렇게 넘기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실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걸 아무리 넘겨봤자 뭐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올 수 있냐?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네임 밸류죠. 그거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스프링부트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넘기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넘기면 스프링부트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요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물음표 기준으로 이거를 파라미터 네임으로 해석하고 그거에 맞는 밸류 값을 뽑아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A 플러스 B가 이제 여기 두 개가 더해진 결과를 우리에게 출력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넘길 텐데, 자, 그걸 떠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자, 한번 넘겨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30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REQ 요런 거 쓰지 않아도, 그다음 REQ 해가지고 get 파라미터 쓰지 않아도, JSP에서는 요걸 반드시 했었잖아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걸 구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 요청을 때려버렸죠, 그죠? 마찬가지로 RQ를 구해가지고 이런 식의 요청을 했었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스프링부트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들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내가 매개변수를 잘 세팅을 하면 파라미터 네임 즉 int a라는 그리고 int b라는 매개변수를 세팅을 했을 때 요거를 스프링부트는 파라미터 네임과 그러니까 파라미터 네임으로 인식을 해서 뭐다? 얘가 매개변수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면 10과 20을 내가 여기다 줄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입력을 안 해볼게요. 제가 입력을 A는 10이라고 딱 입력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뭐예요? B를 입력했다 안 했다? B를 입력을 안 하게 되면 에러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나오죠? 옵셔널 int 파라미터 B is present but cannot be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가 지금 인자값을 몇 개?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두 개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건 규칙이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매개 변수를 넘겼다 안 넘겼다? 안 넘겼다. 그러니까 지금 int b라는 값을 안 넘겼다라는 거죠. 안 넘겼기 때문에 지금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a를 a라고 써볼게요. a라고만.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류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당연히 뭐 값을 안 넘겼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더라도 제가 b는 20이라 할까요? b는 20. 자, 그럼 b는 20 해도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너가 a를 안 넘겼다라고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RQ 처리해가지고 a를 가져왔을 때 a라는 녀석이 없으면 뭘 넘겨줬다? 0이라는 값을 넘겼잖아요. 이 0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디폴트 밸류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디폴트 밸류를 제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디폴트 밸류라는 게 실제로 스프링비트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은 아니죠.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요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자,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요 메서드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노테이션이 메서드가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썼을 때 매개 변수만 썼을 때 이 리퀘스트 파라메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 그렇기 때문에 안 써도 크게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소괄호를 낸 다음에 value라 쓰고 value라 말고 value 말고 default value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default value. 원래는 여러분들 getInt 파람 해가지고 a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너 디폴트 밸류로 0 넘겨줘라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근데 스프링부트는 기본적으로 이거 제공됩니다. 이게 뭐예요? 야, 너가 a 값 입력 안 하면 내가 알아서 0을 세팅해줄게. 0을 세팅해줄게.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int a는 뭐예요? int a는 자, 이런 걸 쿼리 스팅이라 한다 했죠. 그죠? 쿼리 스트링에서 a 파라미터의 값을 얻은 후 정수화한 값이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는 여러분들 이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정수 처리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인티저 파스인트 해가지고 우리가 정수 처리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스프링부트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해당 데이터 타입을 보고 알아서 정수화까지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정수화 처리를 한 다음에 요 두 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뭐한다? 문장으로서 우리에게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디폴트 밸류를 썼죠. 그러면 이제는 b만 입력했을 때 될까요? 돼요. 보이시나요? b만 입력했을 때도 이 디폴트 밸류를 0이라는 값을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디폴트 밸류를 0이라 안 쓰고 10이라 쓰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출력했을 때 b만 넘겼을 때도 그냥 10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보이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죠. 0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우리가 스프링부트 3.2 이상 버전을 쓰는데 이 지금 int a하고 int b를 넘겼을 때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했을 때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추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게 파라미터 네임이 a고 파라미터 네임이 a하고 b가 지금 넘김을 받고 있구나라고 해서 인식을 해줬었는데 예전에는 3.2 버전 이전에는 근데는 3.2 버전 이후에는 얘가 추론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들 value라는 값을 이렇게 넘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value가 리퀘스트 파람 했을 때 내가 a라는 파라미터 네임을 넘길 거다라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리퀘스트 들어가 보면 리퀘스트가 아니라 세팅 들어가 보면 컴파일에서 자바 컴파일러에 요거 초기 세팅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걸 해주면 요걸 여러분들이 넣어주게 되면 요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귀찮은 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A는 10 이렇게 하면 더해서 나한테 줄 거고 근데 당연히 뭐예요? B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에러 날 수밖에 없죠. 에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뭐 해준다? 이거까지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둘 중 하나만 입력을 해도 뭐예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가 입력 안 해도 기본값을 내가 뭘로? 0을 넘겨줄게. 이거 참고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숫자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의 의미가 뭐다? 결국에는 리퀘스트 파람의 의미는 개발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스프링부트에 말하는 거죠. int a는 쿼리 스트링에서 a 파라미터 값을 얻은 후 정수한 값이어야 한다 라고 하고 그래서 리퀘스트 파람은 뭐다?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즉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스프링부트는 내부적으로 매개 변수로 값을 받은 후 그걸 뭐한다? 이런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굳이 번거롭게 이런 메서드를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스프링부트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규칙에 맞게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프링부트가 정해놓은 그 규칙에 맞게 여러분들 코드만 작성을 하게 되면 완성도 높은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